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라고 해요. 책은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 알려주죠. 따라서 독서는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자각시켜주고 이 자각이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여러분은 독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독서는 지루하다 혹은 어렵다, 잠 온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긋지긋하다 같은 감정이 느껴지진 않나요? 그냥 막 하기 싫고 독서해봤자 어디 써먹을 데도 없다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독서하면 분명 좋긴 할 텐데 손이 잘 안 가고 자꾸 미루게 되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내내 독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에게도 독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숙제 같고 과제 같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독서하라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에게는 독서하라는 말보다 공부하라는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졸업한 성인에게 공부 좀 해 라는 말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독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죠. 결국 우리가 독서에게 일정 부분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 그게 공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독서가 싫은 게 아니고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싫은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군에 들어가려는 거고 비싼 입시학원을 등록하고 때로는 고액의 개인 과외를 받잖아요.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아닌 입시의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공부 이꼴 입시라는 개념이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19살 수능 시험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입시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입시와 완전히 안녕을 고하게 되고 입시와 공부를 동일시하는 우리들은 공부도 같이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이죠. 이때부터는 놀 수 있는 뭔가 합법적인 틀이 마련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독서를 하라? 이 말은 파티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좀 놀아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공부를 하라니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대다수는 책을 멀리하게 되고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둘씩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내 인생 망하겠다는 느낌이 슬슬 올라오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쇼츠와 릴스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그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고요. 빠르면 20대 초반에 느끼기도 하지만 느리면 30대 후반, 40대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어렵지 않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독서해야 한다. 이미 많은 동기부여 자극제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책만 읽으면 눈이 슬슬 감겨요.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겨우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 번 더 읽자니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저자의 말이 무슨 뜬구름 잡는 말 같기도 하고 내 생각, 내 감성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책의 내용과 저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책은 지루해. 책은 뻔해. 책 읽어도 부자가 되진 않아. 이 같은 말처럼 자의식을 무장하고 자신의 부족한 독서력과 편협함, 부족한 지식을 변호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책과는 영영 이별하게 되는 거죠. 만일 학교에서 입시가 아닌 배움을 가르쳤다면, 그리고 독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일찍부터 읽게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덜 부조리하고 더 경청하고 더 대화하고 그래서 반지성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독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독서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저자의 주장이 나와 달라도 경청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보는 것의 중요함. 지금 자신의 가진 자의식이라는 갑옷은 사실 오해와 의심, 불신과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가시갑옷이라는 걸 말이죠. 물론 독서한다고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부자가 독서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독서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가성비 있고 빠른 수단이거든요. 일에 대한 숙련도는 현장 실습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잘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도 다 글에 있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어떤 루틴을 가졌는지 다 글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독서는 짧은 글이나 영상을 봐도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렵고 철학적인 영화를 봐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도 듣게 만드는 태도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독서는 공부니까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라고 해요. 책은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 알려주죠. 따라서 독서는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자각시켜주고, 이 자각이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개념은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고, 소크라테스의 명언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결국 독서는 나의 무지함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무지함을 해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경청하게 하고, 덜 말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뭔가 고양된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독서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를 멋있어하고 대견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독서 아니 공부하세요.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내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는 겁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고작 밥 한 끼 먹는데도 우리 열심히 검색하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책 한 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책을 찾기 위해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알아요. 공부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독서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입시 때 느꼈던 공포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걸 말이죠. 그렇지만 공부가 주는 입시라는 오해의 무게만 덜어내면 독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줄 거예요. 지적인 자극, 성공을 향한 방향, 내적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이죠. 독서는 공부지만 입시는 아니니까요.